안녕하세요. 절대급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 부동산이죠. 서울 부동산에서 아주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에 평균 한 3번 정도 방송을 했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예전에는 뭐 매일 했었는데, 그렇게는 좀 힘들고, 한 번 정도 횟수를 더 늘려서 가능한 한 4회, 그렇게 좀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주 괴이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 단계, 강력한 버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버블이 쉽게 깨지지 않을 버블이고, 또는 더 갈 수 있는 버블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고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 저는요 상승론자가 아니에요. 그죠? 폭등론자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리고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되든지, 코인을 사서 부자가 되든지, 금을 사서 부자가 되든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한 현상이 크게 벗어난 적도 없었고, 뭐 기본 줄기는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뭐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부자가 됐겠죠. 그죠? 부자가 됐겠죠. 저는 이미 예전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정이 너무 짧았어요. 그죠? 23년도, 그죠? 24년도 초반, 뭐 그 정도까지 오고, 그냥 내립다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시장이 과거와 같이 긴 조정, 또는 뭐 그런 걸 거쳐야 되는데, 왜 안 올랐을까요? 왜 깊은 조정이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짚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한 13년도까지 길고 긴 침체장이 있었죠. 부동산 시장에 길고 긴 침체장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끝났다, 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 뒤로 뭐 2배, 3배, 뭐 4배, 5배 올랐지만, 끝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땐 그랬어요. 자, 그때는 왜 그랬냐? 그때는 금리가 비쌌어요. 금리가 6% 또는 7%였어요. 그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뭐 M2로 보면 뭐 광의의 유동성, 뭐 협의의 유동성, 그런 거로 보면 현금의 유동성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하겠지만, 많아야 지금의 3분의 2 또는 뭐 2분의 1 조금 넘는 정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금의 유동성이 적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저금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저금리를 2013년 이후에 한번 겪었고, 금리가 다시 뛸 때 집값이 떨어졌고, 다시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지금 뭐 3%대에서 대출 받아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물론 이제 627 대책으로 대출의 폭을 줄였지만, LTV도 줄였지만, 그 전에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많이 해줬다고요.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코비드를 거치면서 시중에 저금리가 되니까 당연히 유동성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투자 상품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금리 2배, 3배, 2배가 뭐예요? 한 3배에 올랐고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주식은 계속 신고가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스마트 머니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오는 거야.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구에 재개발 투자도 하고,
부산에 재개발 투자도 하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대전에 크로바도 사고, 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방에 갈 수가 없어요.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지방은 갭도 너무 커졌어, 이제. 그리고 투자자들이 안 가.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서울로 가겠죠. 근데 서울도, 뭐, C급자 아파트들은, 어차피 C급자 아파트는, 돈이 적은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또 비싸면 또 올라가면 안 사. 올라가면 안 사. 노두강 금강구는 예를 들어, 뭐 6억 하던 게 10억 가면 안 사.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이 타겟의 층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만한 돈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나 예를 들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성동구, 마포, 광장동 이런 지역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한 3%에서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집을 사러 오는 거야. 그죠? 대한민국 3%에서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3% 5% 되는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든 굴렸겠어요. 여기저기 막 굴렸겠죠. 그죠? 있는 자산, 뭐 여러 가지 투자도 잘해서 부동산에서 많이 굴렸을 거고, 그 돈을 또 미국 주식에 넣어서 또 굴렸을 거고, 그 돈을 또 코인에서 돌렸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빨리 사는 게 답이다. 그죠? 성동구, 마포구, 광장동은 빨리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신고가를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걸 게임 체인지, 이런 현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이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이 있겠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뭐 성동구에 사는 사람, 광장동에 사는 사람이 뭐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구칠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특수성. 그죠? 서울의 몰빵. 그죠? 서울의 몰빵. 자, 서울의 몰빵.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 그리고 서울은 레벨업 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투자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막 신고가가 나오면서 뭐 지방 투자자들은 집도 안 보고 계약했대잖아요. 그죠? 집도 안 보면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야.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서울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이 민주당 정부에서 또 성동구, 마포, 광진구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라는 또 그 신문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서 묶이기 전에 빨리 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흔한 얘기로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좌파 정부의 정책이 다 그래. 일단은 세금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취득세 중과세를 하니까 지방에 투자 못해. 경기도 외곽에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서울의 고급자 아파트네. 뭐 그런 문제. 자, 그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세.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여러 가지 정책들. 이 좌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두리로 가고 있는, 그런 가두리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좌파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너무 뜬금없는 정책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고급지의 주택들이 더 필요한데, 뭐 저 경기도 외곽에 LH가 짓는 집을 LH가 시공을 해서 집을 줘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 CR이 먹히겠냐고요. 안 먹힌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서울의 핵심지의 집값이 뛰니까
서울의 광명시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15억이 되고, 연신 내에 새 아파트도 15억이 돼서 안 팔렸는데 다 마감이 되고, 분양가를 폭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점수가 돼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 못 받는 거야. 뭐 프리미엄이 조금 붙건 말건 돈이 없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서울의 역세권에 집을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게 강남만 오르면 상관이 없는 게 상관이 없지만 강남이 오르니까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그죠? 용산구 다 오르더라. 자, 광진구가 오르니까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또 오르더라. 자,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의 분양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 외곽에 짓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분양가가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로 이미 좌파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LH의 공공주택이죠. LH에서 시공하는 주택을 저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가에 공급이 되겠습니까? 땅값도 오르죠. 건설비가 오르죠. 그죠? 건설비는 계속 올라요.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인플레 효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좌파 정부건 우파 정부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의 분산, 지역 분산을 통해서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다. 이제 내가 보기엔 포기했다. 자,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끝났고 시중의 유동성들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 요즘 예전에 주식 투자했는데 펀드 투자했는데 손해봤는데 지금 1억 투자했는데 1억 5천 3천 됐잖아요. 그죠? 찾아서 집 사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됐고 코인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산이 다 오른 거예요. 금도 사놨는데 올랐고. 자,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킹할 때는 성동구, 마포구, 광장동이다. 다른 지역은 이제 못 사니까 갭투자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고급지의 주가 가격들이 올랐다. 자, 오죽하면 오늘 이제 화제거리가 됐는데 최상욱이라는 전문가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은 하락론자잖아요. 자, 그 사람도 이제 포기했더라고요. 그죠?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다시. 얼마나 빨리 올라? 두 달 안에, 세 달 안에, 3년치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성동구에 있는 옥수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 25평이 17억 정도, 16억 정도인데, 지금 1,000만 원 빠진 22억 9천만 원이에요. 6억이 올랐어요. 16억, 17억도 바닥에서 보면 5억에서 오른 거야. 3배가 오른 거야. 10년도 안 된 아파트가. 10년도 안 된 아파트가 5억에서 16억이 됐는데 그 16억이 지금 22억 9천이 됐어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사지도 못해. 근데 이게 이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서울의 역세권의 분양가를 올리고 앞으로 경기도 쪽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이제 과천에서 분양해도 30억이에요. 이제는 다 초월하고 살아야 돼. 이게 젊은 사람들 집 살라는 사람들이 초월하고 살아야 돼. 아니 30억짜리 집을 사서 그게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거품이 일어나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제 구매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야. 자, 여러분들 요즘 예를 들어 성동구 핫하니까 성동구 시장에 있는 분위기를 한번 신문에 나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갔다가 이게 신문에 그대로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매물을 놓쳤어요. 성동구에 집을 사러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계약금부터 쏴야 돼. 아파트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계약금부터 쏴야 돼. 층 보고 자 보세요. 집을 보고 계약을 고민하는 사이 누가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다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한다는 거야.
22억짜리 집을 사는데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쏘더라.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이제 불장이란 얘기죠. 그죠? 불장이다. 자, 그리고 보세요. 금호동으로 달려간 지방 투자자들. 자, 이제 성동구에서 옥수동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옥수동과 금호동은 붙어 있으니까 키 맞추기를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투자자들이 조금 저렴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옥수동에 구축들 들어가는 거야. 성동구 아파트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성수에서 시작된 급등세가 옥수를 거쳐 금호동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금호동으로 지방 투자자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 지방 투자자의 뭐랄까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돈 싸들고 서울로 와서 집을 사면요 서울의 가격은 폭등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방 투자, 지방의 유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죠.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금호동에서만 9월에만 15건이 넘는 신고가가 나왔고, 자, 금호동 일가 벽산 전용, 이거 오래된 아파트죠. 114제곱미터는 자, 지난 4일 1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숲 2차 프로지오 84는 15일에 22억에 거래돼서 전고점 21억을 넘었다. 자, 지방 투자자도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자, 금호동 2가 신호파크자의 전용 5구가 18억 1,400만 원, 6월 21일 기록한 18억 원을 두 달 만에 신고가. 이후 불과 보름 뒤인 17일에 4,600만 원 오른 18억 6천만 원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실상 신고가가 새로운 매물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매물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은요 아주 과거에 있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지방에도 사야 되겠다. 뭐 그렇게 분산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전국의 유동성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서울로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다 퍼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의 핵심지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야. 그죠? 경기도는 분당과 과천.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은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용산구, 뭐 강남구, 거기다가 요즘 조금 더 전선이 확대돼가지고 저기 광명시까지, 그죠? 이제 그 뉴타운이 형성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돈들이. 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부가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묻겠죠.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그 풍선 효과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겠죠. 노도강 금강구에 막 사러 들어가겠죠. 이건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그러면 노도강 금강구를 또 묶을 거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경기도 외곽에 집 사러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파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대전은 묶으니까 광주로 가고, 광주로 묶으니까 대구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토지거래하고 이걸 묶다 보면 돈들은 계속해서 그냥 돈들 올라갈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올라갈 트리거를 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자, 보시죠. 최근 들어서는 지방 현금 부자들의 매수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 중 이 지역만 또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수도권 외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그죠? 수도권 외 지방이에요. 1월에 4명이었다. 성동구와 금호동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그런데 6월에 25명. 이거 몇 프로가 늘은 거예요, 그죠? 한 5배가 늘었잖아요. 7월에 23명, 이때 대책이 나왔으니까. 8월에 또 5명이 늘어서 30명. 9월은 더 늘었겠죠? 그죠? 자, 이렇다. 자,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지방 부자들이 옥수 금호동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제 돈이 된다 이거야. 요즘 뭐 성동구가 핫하니까.
그죠? 이게 문제. 이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그냥 16억을 22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간다.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안 올라가겠냐 이거야. 자, 여러분, 지금 서울은 괴이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괴이한 시장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갈 데가 없다. 저기다 넣으면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뭐랄까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러시아 롤렛 게임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추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좀 추석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대책이 안 나오면요. 이게 추석 후로 연결돼 버려요. 왜냐면 추석 전에 대책을 내놔야 사람들이 추석 후에 액션을 못하게 만들 건데, 추석 전에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요. 야,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 되겠다. 아들 다 모였는데, 아들, 딸이 다 집에 왔는데, 야, 안 되겠다. 집 사자. 하고, 그때 전략을 짜고, 돈을 들고, 또, 그쪽으로, 부동산, 서울 부동산 핵심지를 사러 달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대책이 안 나오면, 더 큰 센장이 추석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